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는 채널 어르신정보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차상위가 아니어도 어르신분들이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니니까 정부 지원은 거의 해당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가 아니어도 확인해 볼 만한 지원 가운데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들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병원비, 배움 비용, 재취업 준비처럼 생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라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것이 하나쯤은 보이실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는 국민내일 배움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젊은 사람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만 쓰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부24 안내를 보면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중 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만 75세 이상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60대와 70대 초반 어르신들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24에는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가 아니면 교육비 지원은 안 되겠지 하고 넘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왜 어르신들에게 중요하냐면 요즘은 단순히 일자리만 찾는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교육을 받고 자격을 확인하고 실무에 맞는 훈련을 다시 받는 과정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보조, 요양돌봄 관련 교육, 컴퓨터, 기초, 회계, 기초, 바리스타, 조리, 경비, 직업전환 훈련처럼 배워두면 바로 생활과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훈련이 다 어르신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나이가 있어서 교육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이건 이름이 조금 낯설어서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데 교육부 발표를 보면 평생교육 이용권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 교육부 자료에는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성인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디지털 교육 희망 성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차상위 전용으로만 보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교육부 보도자료에서도 그해부터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을 신설한다고 밝혔고 2026년 안내에서는 노인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이유는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디지털 교육처럼 꼭 취업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생활 역량을 높이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걸 일자리 준비용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디지털 적응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사용이 생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이런 배움 자체가 생활비 절약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괜히 자녀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다만 평생교육 이용권은 지역별 공고와 접수 시기가 다를 수 있어서 교육부 발표를 보더라도 실제 신청은 본인 지역 공고를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나는 차상위가 아니니까 병원비 지원은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런데 정부24 서비스 안내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따로 올라와 있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 개정을 통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내용은 치매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즉 월 기준으로 보면 최대 3만 원 수준까지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무조건 전국 똑같이 딱 잘라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지자체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어떤 지역은 140%까지 완화했고 어떤 지역은 더 넓게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영상에서 전국 공통으로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지원은 단순히 큰 돈을 준다는 의미보다 치매 약값과 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가정에서는 월 몇만 원 차이도 오래 보면 꽤 큰 부담 차이가 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고 해서 다 차상위 기초수급자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훈련 필요성을 보고 어떤 것은 노인 자체를 별도 대상으로 보고 어떤 것은 질환과 치료비 부담을 함께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는 차상위가 아니니까 끝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도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소득 기준도 다르고 재산 기준도 다르고 나이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제도까지 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지원으로는 국민내일 배움카드, 평생교육이용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 등 제외 조건에만 걸리지 않으면 많은 어르신이 훈련비 지원 가능성을 볼 수 있고 평생교육이용권은 노인도 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1인당 35만 원 교육비 지원 흐름이 열려 있습니다. 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차상위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 완화로 확인해 볼 여지가 생긴 항목입니다. 그러니 차상위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본인이 바로 해당이 안 되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 주변 어르신에게 꼭 알려드릴 만한 내용입니다. 병원비는 아끼기 어렵고 배움은 미루기 쉽고 재취업 준비는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아는 사람만 챙기고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에 주민센터, 보건소, 고용센터, 치매안심센터 갈 일이 있으시면 나는 차상위는 아닌데 이것도 확인 가능합니까? 이 질문부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생활비를 줄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인생이막을 응원합니다.